07 공간도형 48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과 예각만 주어지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90도 알파, 90도 알파, 90도 알파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나머지 한 변, 빗변이 주어지거나 옆변이 주어지거나 대변이 주어질 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요 각각 주어진 한 변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기존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기본은 뭐냐? 이렇게 내려올 때 뭐라고 쓴다고 배웠어요? A 코사인 알파. 그리고 이렇게 갈 때 사인 방향이니까 A 사인 알파 이렇게 쓴다라는 거 배우셨죠? 자, 그리고 요것도 배웠어요. 얘분의 얘는 탄젠트이므로 얘는 A 탄젠트 알파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길이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것들은 요 길이들이다 라는 건 확인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 요 방향, 코사인 방향, 사인 방향, 탄젠트 방향 그냥 순방향으로 갈 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어주면 되는데 이제 역방향으로 갈 때는 어떻게 적어주냐의 문제예요. 역방향으로 갈 때는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코사인 알파분의 A 이렇게 거꾸로. 자,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도 요건 사인의 역방향이죠. 그러므로 사인 알파분의 A. 자, 이렇게 가는 건 탄젠트의 역방향이죠. 요거는 탄젠트 알파분의 A. 요런 식으로요. 길이를 잡아내시면 돼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순방향일 땐 그냥 적고 역방향일 땐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가 분모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만 확인 사살하고 갈까요? 요거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알파식과 얘가 정말 일치하는지 봅시다. 탄젠트 알파는 얘분의 얘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 탄젠트 알파분의 A분의 A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A는 1분의 1이랑 똑같잖아. 자,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하면 결국 탄젠트 알파만 나와서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역방향과 순방향일 때 어떻게 이 변을 표시하는지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9페이지를 가볼 거예요. 왜? 49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정사형의 길이와 관련된. 그래서 그거 공부하고 여기에 연습하라고 선생님이 2개 달아놨는데 연습은 한 번만 해볼 거고 한 번은 여러분이 집에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파일이 왜 깨져나갔을까? 네, 됐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자, 이명각에서 선분의 정사형의 길이를 가르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되게 쉽게 배웠던 정사형의 그림이 있었어요. 이미지가 있었어. 그 이미지하고 새로 배우는 이미지하고 이제 막 매칭이 안 되고 헷갈리고 막 어려우니까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거 왜 이리 어려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건 안타깝게도요. 기존 교재가 별로 좋지 않은 그림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정사형의 길이 해서 세타가 0일 때는 와, 원상과 정사형이 똑같아 길이가. 하지만 이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이 세타가 예각일 때에 한해서만큼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기서는 정사형을 구하세요 이러면 원상 길이 A랑 똑같아? 이렇게 구했다면 여기에서는요 세타가 어떤 경우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경우 아예 제대로 적어놓고 갈까? 세타가 0인 경우에는요 정사형의 길이는 그냥 원상의 길이와 같다 해요. 하지만 세타가 얘 각에 놓여있는 경우에는 요게 보이는 이 정사형의 길이는 와 우리 직각삼각형 떠올리시면 되겠죠? 뭐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요렇게 내려오면 코사인 방향이므로 A 다시라는 것은 A 코사인 세타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A 코사인 세타라고 구할 수 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요. 세타가 2파이가 될 경우에는 즉 이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가 될 때는 A-는 0이 될 거예요. 왜? 코사인 90도는 0이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 0을 곱하면 0이 돼서 그냥 길이 자체가 없는 점 하나로 나올 거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직선을 평면에 포함시켜 보게 되면서 많은 혼동이 생기는데 원래 제대로 된 그림은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 직선을 포함한 평면 자체가 그래, 얘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그냥 각이 똑같구나. 즉 세타가 0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네. 자, 이때는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려봤자 그래, A나 A-나 길이가 같지 뭐. A-는 A지 라고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이 이와 같이 세타가 예각이 되는 경우에는 요런 이면각 내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내려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종이결을 보면 느끼겠지만 요 선하고요, 요 교선은 사실은 직각이에요. 요렇게 직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다시 요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 요 녀석이 이렇게 내려오고 요 녀석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려주게 되겠지. 요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내고자 했던 정사형 A-고 얘가 A예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개념은 뭐냐? 자, 요게 보면 요 두 이면각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데 이 세타가 바로 요 세타예요. 자,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사실은 같은 매칭이 되는 그림이야. 그리고 요 세타는요, 여기에 보이는 요 각 세타하고도 같을 거고요. 자, 요 녀석을 요렇게 평행선을 슉 하고 그렸을 때, 평행선을 그렸을 때 여기에 보이는 요 각 세타하고도 같을 거예요. 그리고 여긴 당연히 뭐야? 이렇게 옆으로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얘는 직사각형이었던 거지. 요런 상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 그림은요, 사실 요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했어? 이 직선이 교선의 수직이라는 직각이 하나 필요했고요. 자, 사소한 직각은 다 빼버릴까? 헷갈리니까. 그리고 뭐가 필요했다? 바로 두 이면각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가 필요했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세타는 얘는 90도지만 세타는 지금 어떤 상태? 예각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래, 세타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을 때는 A-라는 정사형의 길이는 A 코사인 세타지. 요 세타가 되게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그림은요, 사실 오해를 사는 기존 그림에선 아예 언급조차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는데 제대로 된 그림을 안 잡아내니까 얘는 표현이 안 됐던 거지. 그런데 우린 제대로 된 그림을 잡아냈으니까 그래, 이렇게 바닥면하고 얘도 90도지만 얘도 90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타가 90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는 A-라는 이 정사형 A-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왜? A 코사인 90도를 했을 때 코사인 90도가 0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에서 직선과 평면만으로 배웠던 개념은요, 요렇게 바뀌어서 해석해야 된다까지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그 아래로 내려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림을 좀 보도록 하자. 왜 오해를 사냐면요, 선생님이 여기 이제 예쁘게 이런 그림을 그려놨잖아. 그래, A 그려놨다면요, 요 그림이 기존 교재 이따위로 그림이 표현이 되는 거야. 이따위로 표현이 되니까 자꾸 학생들 눈에 거슬리는 게 누가 살아남게 돼요? 세타가 예각인데 여기에서는 뭐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왜? 잘못된 그림에 의해서 만들어진 오해예요. 이 그림이 앞으로 여러분 보는 교재들에 나오면 이 그림을 좀 떠올려 주시면서 이 세타 무시해도 돼. 이거 잘못돼서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야. 원래 이런 그림이었던 거지. 세타가 0이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그림은 사실은 똑같아요. 여기가 이제 A가 나오고 슉 내려서 90도 잡아내고 요 각이 세타가 되고 다시 슉 내렸을 때 요 길이가 A 다시가 되고 얘는 완벽해. 모든 걸 얘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그림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세타가 역시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을 땐 A-라는 것은 이렇게 내리면 여기도 세타가 되기 때문에 A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구한 것과 같아 라고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존 교재 그림이 요 따위로 생기다 보니까 요 그림은 더 이상 표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래서 기존 교재는 이 그림 자체는 언급도 되지 않고 나오지도 않았던 거야. 얘는 잘못 나오고 잘못된 그림에 그리려니 답이 없으니까 얘는 그림조차 안 그려지고 그냥 써먹을 만한 건 얘밖에 없었고 이게 기존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사실 하이라이트는 요 그림이에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교선에 요렇게 수직인 이 선과 혹은 요 교선에 평행한 요 선들의 관계를 다뤘다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그려놓은 것 안타깝지만 이 교선에 어떻습니까? 예. 수직도 아니고요. 평행하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막 야 이거 이 녀석은 정사형이 뭐야? 꼭 우리가 정사형을 이렇게만 그리란 거 없잖아. 야 이런 정사형은 뭔데? 이런 정사형은 뭔데? 이런 정사형은 뭔데? 막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막 그려진 그림의 정사형은 어떻게 풀 것이냐?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정사형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는요. 등장각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린 거예요. 우선 여기에 세타라는 녀석도 인식을 해야 되고요. 또 뭐를 보셔야 되냐면요. 예, 여기 이 녀석을 보통 직각 삼각형을 만든다라고 해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얘가 지금 공간이어서 조금 왜곡돼서 그렇지 여기가 직각이 되고요. 여기 각 알파라는 각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존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에 뭐가 90도 뭐 이런 각이 또 존재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 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위에서 그냥 세트 하나만 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는 뭐지? 내가 좀 신경 써서 만들어 봐야 돼. 신경 써야 될 각이 3개나 있네. 우선 세타도 보이고 여기 알파라는 각도 보이고 여기 선 내렸을 때 얘가 교선의 수직이라는 각도 보이고 와, 이것들이 정신없이 어떻게 적용을 해서 넓이를 구하라는 그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라고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혼돈을 좀 깔끔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이런 길이는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교선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길이는 코사인을 붙여서 코사인 누구? 바로 이 녀석 코사인 세타를 붙여서 한다. 그러면 갑자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돼서 이렇게 알파가 등장한 녀석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지금부터 그 녀석 하나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선의 평행도 수직도 아닌 일반적인 그림의 정사형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보셔야 돼요. 자, 우선 얘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이 녀석부터 설명할게요. X축, Y축 평면에요. 이렇게 직선이 가 있어. 내가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내가 이 길이를 A라고 할 거야. 그럼 우리 사실은 이 길이 구하기 위해서 보통 이전 작업에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각 하나를 알파라고 놓아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겠어? A 코사인 알파. 얘는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사인 알파. 그러면 얘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저기에 보이는 A제곱이라는 것은 A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A제곱 사인 제곱 알파
뭐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이런 표현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면각에 존재하는 그냥 막 그려진 선에 대한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는요 요 직각삼각형을 조금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을 어떤 식으로 떠올리냐면요. 자, 밑평면이 있고 덧평면이 있을 때요. 요 덧평면을 마치 1, 2, 3, 4라는 좌표 평면 중에서 일사분면처럼 생각하시면 좋아요. 마치 어떤 느낌 되겠습니까? 얘가 X축인 양, 그리고 요게 보이는 게 Y축인 양 생각하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입체라서 왜곡이 돼 있을 뿐이지 얘도 사실은 잘 펼쳐놓고 보면 여기가 90도인 저런 그림 나온다는 거 인식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 길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 길이를 어떻게 해야 돼? 저 녀석처럼 직각삼각형, 즉 가로 요소와 세로 요소로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즉 하나는 교선에 평행하게 그리고 하나는 교선에 수직으로 그림을 나눠주시고 여기에 직각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한 예각을 알파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덧평면을 마치 이런 일사분면처럼 생각한 후에 직각삼각형을 그린다까지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가 등장할 자리가 생겨요. 즉 내가 요 원상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뭐가 되겠다? A 코사인 알파가 되겠지. 얘는 A 사인 알파가 되겠지 라고 요렇게 적어 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기까지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뭘 한다? 정사형을 그립니다. 자, 정사형을 그릴 땐 어떻게 그리냐면요. 얘를 계속 연장시켜서 교선에 90도 수직이 되게 만든 후에 다시 얘를 이렇게 계속 연장시켜야 되는 거야. 자, 되셨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뚝 떨궈 보는 거지. 오, 요 점에서 만나네요. 됐어요. 예, 그리고 다시 여기에도요. 요 선에, 교선에 이렇게 90도가 되게끔 선을 잡아내고 다시 바닥 평면에도 이렇게 선을 내린 다음에 뭔 짓을 한다? 얘의 수선의 발을 정사형을 딱 내려서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 점과 요 점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것이 내가 구하고 싶었던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그리시면 안 돼요. 이 직각 삼각형도요, 똑같이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요 90도 자리도 이렇게 바닥으로 내리면 요 점에 찍히네요. 이게 원래 똑같이 찍혀야 되는데 선생님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그래요. 원래는 요 교선에 평행하게 나올 거예요. 교선에 평행한 녀석은 항상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교선에 평행하게 나올 겁니다 라고 했죠? 선생님 그림 좀 잘 못 그려서 평행부터 그릴 걸 그랬구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구하려는 A-가 될 거고 여기 역시 90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자, 교선에 평행했던 즉 바닥 평면에 평행한 선은 길이의 변화가 없댔으니까 얘는 그냥 계속 뭐가 되겠다? A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요 교선의 수직이었던 이 선은 코사인 세타가 붙어야 되죠? 그 세타는 바로 뭐다? 여기에 보이는 이 세타였어요. 그래서 원래 길이는 A 사인 알파였는데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하나 붙어버리는 거죠. 되겠습니까? 와, 그럼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관계 나왔으므로 우리는 얘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개념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볼까요? A-라는 길이를 내가 구하고 싶다면 얘는 루트 얘의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얘의 제곱 A 제곱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여기선 세타입니다. 세타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하죠. 하지만 이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서 좀 그림을 훈련하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몇 페이지? 48페이지에서 두 개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복습을 하시면서 연습을 집에서 해두시고요. 하나는 빠르게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가게에 직선과 평면이 주어졌을 때 정사형의 길이 구하는 방법 보도록 하자. 우선은요, 얘를 X축, Y축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 얘는요, 교선에 평행하게 그리는 거고요. 요선은 요선에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사실 이래 보여도 얘가 직각이 되고요. 얘가 A가 되면 얘는 여기는 알파가 나오면서 A 코사인 알파가 될 거고 얘는 A 사인 알파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길이를 잡아낼 수 있다. 자, 이제 정사형을 그릴 겁니다. 어떻게? 계속 내려서 교선의 90도가 되는 요런 선 쭉 내리고 얘도 교선의 90도가 되게끔 요런 선 그려서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떨 겁니다. 요 점에서도 수선의 발을 떨 겁니다. 그리고 요 점에서도 수선의 발을 떨 겁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얘는 역시 교선의 평행선이 나와야 되고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연결해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얘가 A'가 되겠죠. 자, 교선의 평행한 선일 경우에는 그대로 길이가 내려오겠지만 교선의 수직인 길이가 나올 때는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각 세타의 값이 붙어서 A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는 루트 A 제곱 코사인 제곱 알파 플러스 A 제곱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요게 빠릿빠릿하게 될 때까지 훈련한다. 요게 우리의 목표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50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자. 요번에는요, 정사형의 넓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뭘 배웠다? 정사형의 길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교선과 평행할 때의 길이, 교선과 수직일 때의 길이, 평행도 수직도 아닐 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배웠죠? 자, 이제 넓이에요. 자,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이고요. 예, 세타 보이죠? 자, 평면 알파 위의 넓이가 S인 도형 F의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 F'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S''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얘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길이를 배울 때 이런 개념을 가르쳤지, 여러분. 정사형이라는 것은 얘들아, 원상에다가 요 코사인 세타만 곱하면 돼. 만약에 코사인 세타가 0이면 1이니까 없어지는 거고 90도면 얘가 0이 되는 거고 예각일 땐 요렇게 풀어주는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각이에요. 노멀한 예각, 아주 특수한 0도나 90도 아닌 노멀한 예각이 나올 때는 그냥 어떻게? 얘도 똑같아요. 그냥 S의 넓이에다가요 코사인 세타만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길이 개념이나 넓이 개념이나 별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정사형의 넓이라는 것도요 원상의 넓이에다가 그냥 코사인 세타만 붙여주면 되고 정사형의 길이라는 것도 원상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만 붙여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래쪽 보도록 할게요. 자, 정사형 넓이의 핵심은 결국 원상이 있는 평면, 덧평면 되겠죠? 원상이 있는 여기 덧평면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자. 덧평면과 정사형이 있는 밑평면, 정사형이 있는 밑평면을 잘 파악해서 두 이면각의 크기 세타를 찾아내는 데 있다. 즉, 두 평면 사이에 끼어 있는 이면각의 크기 세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면각의 크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직각 삼각자 찾기예요. 맞죠? 계속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직각 삼각자를 찾아내는 것이 문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사형 넓이 공식의 용도는 뭐냐? 똑같아요. 길이 공식의 용도도 원상의 길이, 정사형의 길이, 코사인 세타 셋 중에 두 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한다라고 했죠? 얘도 똑같습니다. 받아 적고 넘어갈게요. 셋 중 두 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시오. 요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셋 중 두 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시오. 셋 중 두 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시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셋 중 두 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넘겨서 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형 그리기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선생님 내 느낌대로 막 정사형을 그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정사형 제대로 그리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위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그냥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직각 삼각자를 그려라. 직각 삼각자를 그려라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녀석은요. 자, 포인트가 되는 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직각 삼각자 4개만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직각 삼각자 그려볼 겁니다. 요 덧평면과 밑평면 사이에 끼어있는 직각 삼각자. 자, 평행하게 선 쫙 긋고 밑면에 평행하게 선을 슉 그으시면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직각 삼각자가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바로 요 지점이 잘 그렸나? 예. 바로 요 지점이 저 점의 정사형이 되는 한 점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직각 삼각자를 잘 그립니다. 평행선을 잘 타는 게 핵심이겠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수선의 발을 슉 내려서 여기에 요렇게 점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평행선 쭉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수선의 발을 잘 내리셔서 점 찍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점 하나만 찾아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직각 삼각자를 슉 그려서 수선의 발을 척 내려서 점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찍어 놓고요. 그냥 연결하시면 얘가 뭐가 된다? 예, 정사형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정사형은 어떻게? 직각 삼각자만 잘 찾아내시면 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더라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